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강원그린발전 지창민 대표 모시고 도내 태양광 산업 현 주소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창민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원그린발전 대표 지창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태양광 산업이라는 게 이제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활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산업이잖아요. 네. 이제 어떤 원리로 이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태양광 발전은 태양 전지판을 이용해서 햇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발전 시설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의 핵심은 태양광 셀이라고 할 수 있고요. 태양광 셀에 햇빛이 닿으면 광전 효과에 의해서 물리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서 이 셀이 전기를 발생을 시킵니다. 네. 조금 저한테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 네, 최근 들어 이제 저희 지역에서도 태양광 발전 시설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보도를 봤는데요. 이제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 상황일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전국적으로는 전라도 지역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이슈가 많이 돼 있고요. 이미 건설도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강원도 쪽으로 요즘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우선은 지난 정부 때 탄소 중립 이행 계획과 강원도의 이제 2040 탄소 중립 추진 전략 기본 계획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 추진이 가능한 탄소 중립 프로젝트가 많이 발굴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 태양광 발전소 사업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시설이 또 필요한가요? 네, 일단 우선 태양광 발전소 시설에 입지가 가능한 토지 또는 지붕 등의 유휴 공간이 필요하고요. 가장 이제 핵심적인 태양광 패널, 즉 모듈과 인버터 등 기자재가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태양광이 이제 좋다, 친환경적이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는데 태양광 발전으로 이제 전기를 얻게 됐을 때 그 효율성은 어떤지 또 이제 환경 보존 측면에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화력 발전보다 여러 가지로 이제 친환경적입니다. 그리고 태양광도 제작이나 처분 과정 때 환경 파괴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발전하는 도중에는 대기 오염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환경 파괴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태양광 1메가와트를 통해서 감축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연간 이제 감축량을 이제 계산한 발표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산화탄소가 1메가와트를 통해서 1년에 502.8톤 가량이 절감이 됩니다. 예, 이 수치는 조금 알기 쉽게 소나무에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소나무에 비교하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주요 산림수종의 표준 탄소 흡수량을 참고해 보면 위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적인 소나무 한 그루가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2.35kg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 즉 1메가는 같은 기간 동안 소나무 21만 3,957그루와 동일한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의 수명을 약 25년 정도로 잡는다고 하면 1메가와트 태양광 설비가 25년의 운영 기간 동안 감축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총 12,570톤 정도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첨언을 좀 드리면 이 보고서에 따르면 1헥타르당 임령 30년짜리 나무가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평균 10.74톤입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가 임령 30년의 나무보다 같은 면적 대비해서 약 47배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율은 정비 소요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정비 소요가 적어서 유지비가 저렴하고요. 대형 발전기에 비하면 부품별로 모듈화가 되어 있어서 고장이 나도 쉽게 고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제 움직이는 기계 장치가 아예 없기 때문에 마모 현상으로 인한 유지 보수가 없습니다. 대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풍력 발전소 같은 거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다른 발전에 비해서 부지에 대한 제약이 상당히 적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중에서는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전력 공급이 어려운 낙도에 비교적 빠르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도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확산하는 추세로 이 모듈화가 잘 되어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탄소 감축 효과가 굉장히 크고 네네. 이제 효율성,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효율성까지 챙길 수 있는데 네네.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지 제약도 맞습니다. 네네. 있고 이제 사실 설치할 때 주민분들 반응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막 설치할 수는 네네.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시설이 세워질 땅이 또 필요하고요. 네네. 그래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중요한 부분인 거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일단 태양광 발전소 건설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 부지에 대해서 발전 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재해 평가 등의 이런 저희가 각종 인허가 사항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해당 인허가 상의 조례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도 많은 지자체들이 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민원, 네, 그 민원 때문에 주민들과 먼저 민원을 해결을 하고 지자체와 협의하기를 상당히 종용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실태입니다. 주민들 반대는 주로 이제 미관상의 문제, 그리고 산사태 등에 대한 어떤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문제에 걱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주민들과 사업 부지 개발 이전에 충분한 설명과 대안 제시를 통해서 주민들과 공감대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전이나 이제 미관상의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측면을 분명히 업계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고 있나요? 네. 네, 업계에서 사실 주민 민원에 대한 부분을 최우선 사항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지금 현재는 풀어나가고 있고요. 가령 미관상의 문제가 대두될 때는 차폐 수목으로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형태의 부분을 저희가 설계 때 반영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현재 대표께서 하고 계신 업체에서는 도내 한 마을을 에너지 자립 마을로 성공을 시키면서 이제 착한 에너지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선례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처음 현장 개발할 때 사전에 주민 소통을 먼저 하였습니다. 대다수는 주민들하고 소통 없이 일단 그 인허가 절차를 많이 밟게 되는 게 대부분의 경우인데요. 주민들과 이제 소통을 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공감을 저희가 해결책을 제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해당 마을에 약 60여 가구 정도가 이제 거주를 하시는데요. 이분들이 사용하시는 전기를 저희 회사가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수익의 일부를 가지고 이분들이 가정용 전기를 쓰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 대체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에너지 자립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그 마을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 가능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늘 고민하고 그리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때 네.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현장을 제가 최초에 개발을 할 당시에는 제가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이나 이런 것들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요. 제 개인적인 발전소를 지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이 마을을 처음 방문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하면서 어쨌든 지역 주민들하고는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공유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설명회를 하는 과정을 상당 기간 거쳤습니다. 그런 기간을 거치는 동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점차적으로 듣게 됐죠. 네. 그래서 저희가 들었던 애로사항들 중에서는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의 미관상의 문제나 재해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그만큼 안전하게 시공을 하고 설계를 해서 하면은 되니까 그 부분까지는 공감이 됐는데 실제로 그 척박한 산골에서 살고 계시는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농가소득만 가지고서는 생활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그분들이 농사 짓는 그 터에 저희가 태양광 발전소를 건축을 하자.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태양광을 그 많은 비용들을 부담해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장기간의 마을 주민들의 토지를 이제 임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한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이 비용을 다 들여서 건설을 하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의 임대료를 그 토지주에게 저희가 드리고, 그리고 토지가 없는 마을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또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또 반대로 저희가 또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한 부분이 바로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 동안에 쓰시는 전기료를 우리가 생산하는 전기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에서 일부를 가지고 그분들께 지원을 해드리자, 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게 된 게 이제 에너지 자립 마을이고요. 네. 그렇게 다 마을하고 협약까지 다 완료한 상태에서 개발행위 인허가를 저희가 이제 절차를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인허가 중에서 문제점이 대두가 됐던 거는 개발행위 허가 그 지자체 지역 조례에 보면 평창군 같은 경우는 도로 이격거리가 사업부지로부터 200m, 민가에서부터 이격거리가 사업부지로부터 200m, 네, 이런 식으로 지역 조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역 조례 안에 사업부지가 만약에 존치를 하면 사실은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가 될 수 있는 사안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평창군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좀 같이 상생해서 어려운 이런 여건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좀 소득을 만들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군에다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평창군에서는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 적극 행정으로 조례를 완화 또는 미적용시켜줬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국 지금 지자체 최초 사례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좋은 선례로 남아서 저희 강원그린발전 저희 기업은 착한 에너지 기업으로 선도적으로, 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그렇게 자리를 잡고 할 계획으로 지금 여러 지자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여러 마을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처음에 딱 지역 주민분들이 이제 태양광 발전 요걸 이제 접하셨을 때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떠셨나요?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해에 대한 부분의 우려, 미관상의 문제, 이런 또 뭐 집값 하락에 대한 어떤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요. 점차 저희가 주민들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신뢰를 좀 갖다 보니까 저희가 제시한 대안들을 주민들께서 반대로 또 공감을 해주시고,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네, 에너지 자립 마을이 성공한 사례가 이 도내에서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현재 제 첫 현장인 이제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가 이제 1호 마을입니다. 그래서 회동리 인근 마을에서는 지금 이제 현재 2차 사업 부지로 추가로 먼저 연락이 오셔서 지금 이제 추가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삼척 하장면에서도 지금 유사한 마을이 또 한 곳 개발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홍천군에서 약 한 8만여 평 정도를 저희가 사업 부지를 확보를 했는데 그 인근 지역 주민들하고 유사한 상태로 저희가 지역 주민 참여, 주민 주도 이런 형태의 사업으로 지금 같이 상생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번 사업 이제 성공에 이어서 올해 들어서 이제 에너지 자립 마을 사업을 이제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고 들었어요. 이제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제는 사실 그런 토지를 개발하는 노지형 태양광도 많이 있습니다. 노지형 태양광도 있지만 저희는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서 지자체의 유부지, 즉 주차장이라든가 또 지자체 공유재산의 지붕이라든가 이런 어떤 유유부지를 저희 기업이 지자체로부터 공유재산을 임차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임차를 해서 개발을 저희가 하고 그 개발 이익의 일부를 해당 지역의 저소득층한테 저희가 에너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많은 기획과 지자체들하고의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 산업이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네.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본래의 목적과는 좀 다른 시설로 일단 허가를 받고 태양광 산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이거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보통 이제 그 노지에 저희가 노지형 태양광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토지에 개발하는 형태를 얘기하는데요. 노지에 직접 개발을 할 경우에 이제 각종 그 개발행위 허가상의 이제 이격거리 제한이라든가 이런 그 인허가상의 절차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그런 경우에서는 직접적으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될 수 없는 지역들이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편법은 아니지만 버섯 재배사나 이런 어떤 농업용 시설을 농지 위에 건축을 하고 그 시설물 위에 태양광을 얻는 형태의 발전소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 사례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려면 농지 위에 농업용 시설을 건축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시설을 활용해서 농업 활동을 영위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목적에 맞는 부분인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농업용 시설은 그냥 방치가 되고 위에 얹게 된 태양광 발전소 시설만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 그렇다 그러면 지금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대출 문제들처럼 어떤 그런 농업용 시설에 대한 대출까지도 다 실행이 됐는데 실제로 농업이 영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실 대출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좀 이슈가 대두가 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가령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저희 발전 사업주들 입장에서 농업용 시설을 건축을 하더라도 저희가 농업인이 아니다 보니까 농업 활동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해당 지역의 지역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농업용 시설을 개방을 해서 그분들이 그 안에서 경작을 하실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드려서 그 지역 농가의 소득에 좀 긍정적인 상황을 좀 만들기를 저희가 좀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농업용 시설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도 농업의 활동으로 인해서 실제 활동이 좀 영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태양광 산업 발전과 함께 이런 제도적인 측면도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이제 안전적인 문제가 가장 또 꼽히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그 원인으로 태양광 시설이 지목당한 경우도 있었어요. 네네. 이게 설치 과정 중에 이제 벌목이 조금 많이 이루어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벌목도 문제가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벌목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안전하게 시공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시공 안전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또한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흡했었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횡성군의 이제 한 농가에서 주민이 사망을 이제 한 사건을 뉴스로 저희도 이제 다 접하게 됐는데 사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임야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2019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 11월부터 임야형 태양광 발전소는 각종 규제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임야형 태양광은 개발하기가 어렵다. 또 발전 사업주가 사업성이 안 나와서 개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산지를 앞으로도 개발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공사 입장에서도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을 꼭 책임지고 안전시공을 해야 되고 또 유지관리를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지금 방금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발전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은 지금 현재는 세계적인 추세이면서 또한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사실 대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관, 산, 학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발전소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뭐 추가적으로 정부나 자치단체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규제로만 대응하지 말고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이 기후위기 대응에 좀 나서서 지자체의 공유재산 지붕이나 산업단지 지붕 등 다 유유부지지 않습니까? 이런 유유부지를 적극 활용하면 사실 무분별한 토지 개발을 막을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획기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또한 주민하고 기업하고 소통에도 지자체도 같이 적극적인 이제 행정으로 대응해주고 참여를 해서 양쪽의 목소리를 다 같이 듣고 그렇게 하면서 안전하고 좀 바람직한 그런 발전소 건설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또 무분별한 개발을 저희가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태양광 산업이 좀 더 안전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 그린발전 지창민 대표와 함께한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